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원 세한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크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5인방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네. 이준석 1위, 나경원 2위, 주호영 3위. 여기까지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4위는 홍문표, 5위는 조경태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배 수장이 예측을 4등, 5등 누구 한다고 그랬죠? 그건 지금 뭐 알 바는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기억 앞에서 상당히 겸손해집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아닙니다. 틀렸어요. 기억만 네. 남아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합해서 합산 41%로 1위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합산 29%로 2위를 차지했는데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그러면 1, 2위가 12% 차이가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자, 당원들에서 어떤 차이가 났는지 국민 여론조사는 이준석 후보가 51%로 압도적입니다. 그래도 당원 조사는 나경원, 주호영이 앞섰겠지 아닙니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나경원 당원에서 32%, 이준석 31%. 1% 차이로 네.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1%포인트 당원 앞섰으니까 층에서는 1등 한 거죠. 그렇죠. 거의 큰 차이가 아니니까 아이고 이대로 가면은 당칠 민삼으로 치러지는 이 본심에서도 본선에서도 이준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11일 날 이제 나오는 10일하고 1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한다고 그랬죠? 9일 10일. 9일 10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 당칠 민삼이다. 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당 핵심 관계자 얘기 따르면 말이에요. 이전 최고위원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반영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하면은 여전히 낡은 보수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이미지 조사한 거 보니까 뭐 50대 후반에서 70대까지의 꼰대 정당 이미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중진들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제 과거 시대의 그 인물의 그 인물들 아니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끌어나갈 그래야만이 이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특히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특히 4.7 재보선에서 2030의 지지를 50% 넘게 받았는데 이 지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젊은 신진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민심과 당심은 약간 괴리가 있어요. 네. 민심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민심에서는 뭐 말씀하셨지만 51% 그리고 나머지 중진 4명을 다 합치면은 53%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돌풍이 그렇군요. 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심에서도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경선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이준석 돌풍이 실체가 있는 태풍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시동이 걸렸다. 더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태풍이었다. 멋집니다. 이거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끝날 때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미리 안 넣어도 돼요. 안 표현이 훔쳐가니까. 아주 시적으로 너무 멋있네요. 배 교수님, 넥타이에 뭐 금 붙이고 다녀요? 번쩍번쩍합니다. 오늘 뭐 주례 보러 갑니까? 최일구 앵커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가루를 약간 뿌렸습니다. 자, 근데 김웅 의원 또 김은혜 의원 이 두 의원은 이제 초선이었는데 이 다 고배를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고배를 마셨을까? 역시 제가 볼 때는 지역 기반
이 세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TK 맹주로 분류가 되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PK 기반, 그렇죠. 또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 기반. 예. 그러나 이번에 애석하게 컷오프된 김문의 두 사람은 뭐 분당 송파니까 네. 수도권에서 지역 기반이었고요. 또 역시 이제 초선이었고. 네, 초선이다 보니까 조직의 한계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더 들자면은 쏠림 현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쏠림? 네, 이준석에 대해서 완전히 쏠려버렸거든요. 이준석한테 쏠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표가 못 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불리한 경선 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당신과 민심에 좀 괴리가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연령층도 제대로 좀 반응이 안 되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니까 2030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도 뭐 항의를 받고 2% 늘렸지만은 여전히 이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경선 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안타깝게도 김문혜 이 두 사람이 1차에서 컷오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그 네. 다른 요일날 이제 패널이죠. 봉보로봉봉 최진봉 교수는 이준석 후보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소장님? 이제 우리 출연진 좀 정리도 필요하겠네요.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실력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으로. 네. 자, 조경태 의원의 본선 진출도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조경태 의원이 무려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인데 최다선 의원이죠. 이번에 출마는 이제 주호영 의원 또 조경태 의원이 최다선 5선 의원인데 5선이면은 5 곱하기 4년씩이니까 20년. 그러니까요. 평생 그럼에도 직장이네. 불구하고 네. 마치 직업이죠, 직업. 청년 의원처럼 아니 조경태 좀 밀어주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방송에서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당원 조사겠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 조사에는 상당히 밀리는 네. 조경태 의원이었지만 당원 조사는 초선 재선보다는 중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고. 아까 저 배 교수께서 얘기한 저 부산 경남 지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부산 PK 지역에는 그래도 조경태 고정표가 있거든요. 네. 일단 당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정도로 지역의 고정표 부산 아닙니까? 이게 또 작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본선 여론조사를 6월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자, 저는 이준석이가 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좀 기겁한 예측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된다. 배 수장. 저는 뭐 간단하게 미스터 리. 두 분이 다 그러면 네. 이준석을. 제가 그럼 근거를 얘기를 할까요? 예. 네, 일단 경선 룰은 본선에서는 70대 당심, 30이 민심이니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준석의 바람이 실체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것이다. 확인의 지지자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보수 정당 역사상 혁명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1차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한번 신화를 만들어 보자. 30대 보수 정당 대표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들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진들이 뭉칠 수가 있어요. 네. 중진들이 좀 중진들이 굉장히 단일화해버려요? 지금 비겁한 행보하고 있거든요. 막 개파 논쟁 막 하고 네. 막 네거티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신진 그룹이 단일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진 그룹이 이미 단일화 돼 버렸어요.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세대결 양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신진들은 네. 이준석, 김은혜가 이미 단일화가 된 것이다. 단일화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은 키맨은 누구냐면은 영남 당원들이거든요. 영남 당원들이 전체의 55% 차지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번에 1차에서도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당심에서.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은 전략 투표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준석 신화 탄생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시기에 네.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이준석이가 좀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좀 연륜이 있는 정치인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경선 관리를 해서 대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중도 외연 또 2030 젊은 층을 잡아야 이기는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딱 맞다. 예.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는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당권이 아닌 대권 후보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더 윤석열 전 총장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과거에 뭐 나경원 이런 분보다는 충분히 더 이준석 최고위원이 있다라면 제가 볼 때 표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배종훈 교수 예측을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4684님인데 틀렸습니다. 땡.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뭐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네네. 아니 저기 배 수장도 이준석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건 전망이죠. 전망으로. 네. 네. 7050님께서 배종찬 소장님은 YTN, KBS 등 가는 방송마다 그 방송이 최고라고 아부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특히 금요일 날 밤 10시에 하는 KBS 방송의 백미입니다. 일주일을 그 방송 나올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제 찐팬이신데요. 네. 물론 제 고향은 허리케인이죠.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그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특별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세종시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을 한다고 해서 특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최일구 앵커가 특공대는 좋지만 특공은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게 됐거든요. 당정청이 뭉쳤습니다. 시세 차익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섰는데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BH 또 간평원 관세평가분류원 이것도 상당히 또 우리 국민 여론 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자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불러왔다. 이제는 특별 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다 달성됐기 때문에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배 교수님 부동산 정책도 일부 이제 손질하기로 확정을 했죠. 네, 일단 정리가 된 게 있고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정리가 된 거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높였어요.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최고 20%까지 우대해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공급은 이제 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 호 공급. 요 세 가지는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두 가지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네. 6월 달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특이안 부동산 특이안은 공시가 상위 2%에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안을 내놨고 정부안은 아니다.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 이연 제도 즉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양도세 관련해서 부동산 특이안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9억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진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현행제 3.7%인데 상위 2%로 안 줄이면 이제 조세 저항이 나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배 수장님 정의당은 민주당 세제 개편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더 완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상위 2%로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뾰족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제 계속해서 내부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정의당은 이걸 지켜보면서 김진표 특별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봐도 뭐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눈치 보기냐 말이 안 된다. 그동안 부동산세 세제도 개편을 하고 또 이 왜곡된 시장을 척결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왜 눈치 보기를 하느냐 강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검찰 인사 태풍 분화. 예. 김호수 일단 청장 후보자 임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청문회는 끝났고. 그러니까 청문회 끝났고 청문회가 또 파행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3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제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배 교수님 그렇잖아요.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죠. 30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는데.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네. 일단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요청을 했는데 20일 안에 국회가 결론을 안 내주면 대통령께서 다시 네. 재송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강행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다. 그 법대로 하는 절차대로 거예요.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나흘의 말미를 줬거든요. 지난번에 뭐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는 뭐 하루 이틀밖에 말미를 안 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리고 네. 대권 행보하고 있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지금 3개월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공백 상태를 둘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31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주면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임명할 것으로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망됩니다. 날. 예. 오늘 그리고 이용구 법무차관이 이제 사의 표명했어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장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 이제 검찰총장도 신임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겠다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법무차관뿐만 아닙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또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6월 달에 검찰 인사를 하겠다, 단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뭐 주요 자리죠. 네. 이 법무부 차관까지 포함해서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3명 정도 이렇게 6월 달에 이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박범계 장관의 검수완박에 전국 검사가 일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의 조직 개편, 후속 작업은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하고 전담부서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검수 완박까지는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네. 장기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수 완박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의 검찰 조직 개편은 밀어붙이겠다라는 네. 것이 박범계 장관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검수 생각이 됩니다. 완박을 아주 강조하시네요. 네. 오늘 중요한가 보죠? 아, 오늘 또 사탕 줍니까? 네. 밑줄 몇 개 쳐요? 뭐 사탕으로 굵게 한번 치죠 뭐. 사탕으로 밑줄을 어떻게 칩니까? 밑줄 쫙 사탕으로. 사선이 되겠네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뚱크벨 네. 품격 있게 힌트 좀 주세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머리 글자를 따서 4글자로 줄인 건데요. 배 교수님, 백훈 교수님, 네. 검수 수박인가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알았어요. 사탕 하나 줄게요.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그리고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역시 뉴욕 특파원역임에서 그런지 영어 발음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더 좋잖아요.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 베베브라더스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